피고와 피고인의 차이를 아세요? 한 글자 차이죠. 하나는 피고, 하나는 피고인.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드릴게요. 이걸 듣고 나시면은 별로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민사와 형사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민사는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에요. 혹은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국가와 개인의 사건도 민사 사건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적 분쟁, 뭐 돈이 오가니 많이,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사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 간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민사예요. 자, 민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걸 민사라고 해요. 민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형사랑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있는 건데, 그럼 형사는 뭐냐? 형사는 말 그대로 이제 형법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있는 절차죠. 그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사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형사는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책임을 면한다기보다는 이제 형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이제 피해 회복을 금전으로 시키다 보면은 민사적인 그런 성격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또 형사 조정 절차라고 해서 검사가 형사 조정에 붙이면은, 그 조정이란 거는 합의 절차인데, 조정위원이나 혹은 조정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당사자끼리 만나서 합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의가 잘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들은 이제 형사 절차의 부수적인 절차이고, 형사 절차가 이제 민사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피고, 원고, 피고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피의자도 나오죠. 자, 그럼 민사부터 얘기를 할게요.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쟁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A는 원고가 됩니다. 원고. 영어로는 plaintiff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됩니다. 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defendant예요. 영어로. 그러면 이제 원고와 피고는 됐죠. 민사에 나오는 개념이란 걸 아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사로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입건이 됐어요. 입건이 되는 거는 어떻게 입건이 되냐면,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직접 입건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지를 한다 그래요. 검사가 인지한다, 알아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입건이 되면은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 혐의를 받는 사람, 혐의를 받으니까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근데 이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검사가 이 사람은 유죄가 확실하다 생각이 들어서 기소를 해요. 기소는 민사에서의 소제기와 비슷한 거예요. 민사에서는 원고가 소제기를 하는 거고 법원에, 형사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때 기소는 공소를 제기한다라는 뜻인데, 공소라는 거는 이제 형사적인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그때는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돼요. 자, 검사가 제기했으니까 검사가 민사의 원고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피의자가 이제 그 소를 당했으니까 민사의 피고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이 영어로 뭐예요? defendant입니다. 영어로는 같은데 한국어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가끔 피고와 피고인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는 민사사건의 상대방이고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상대방이에요. 형사사건의 상대방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될 수 있고,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사람은 항상 검사죠. 왜냐면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국 법이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사는 원고 피고, 형사는 검사 피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에 수사 단계에 있을 때는 혐의를 받는 사람, 이런 뜻으로 피의자라고 하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 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고와 피고, 그리고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이라고 할게요. 징역 5년이면 이거는 선고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기자분들은 구형인데도 징역 5년 이러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면 구형인지 선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징역 5년 구형하면 징역 5년 받았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구형과 선고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구형은 선고가 있기 전에 구형을 하게 되고, 구형은 검사가 하는 거고, 선고는 법원이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선고잖아요. 그러면 구형이 왜 중요하냐?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이제 선고에 이제 뭐랄까요, 좀 선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구형보다도 선고인데, 구형도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인데 왜 구형을 그거밖에 안 하냐, 검사가 왜 이렇게 낮게 구형을 하냐,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인데 검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다니 구형도 말도 안 되게 너무 높게 했다, 이게 그렇게 심한 사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구형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여러분은 사실 결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고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형이 선고에 앞서니까 뉴스기사는 구형이 먼저 뉴스기사가 뜹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징역 몇 년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구형인지 선고인지 봤는데 구형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구형이니까 이제 선고가 나오겠네. 근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징역 몇 년 선고 하면은 선고가 됐네. 그러면은 얘가 불복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형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실형이냐 아니냐, 요것도 궁금하시죠. 실형과 집행유예, 법정 구속, 요런 거. 요것도 이제 요즘엔 이제 기자들이 변호사들과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형 3년, 실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목은 실형 몇 년인데, 실형 선고인데,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실형이란 거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판결 선고가 실형이에요. 징역이나 금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감옥, 교도소, 그게 실형이고, 집행유예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감옥이라 그러네요. 제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가? 교도소에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 형을 안 사는 거예요. 교도소에 구속돼 있더라 하더라도 석방해줘요, 집행유예면. 그러면은 집행유예랑 실형을 같은 말로 쓰면 안 돼요. 실형과 집행유예는 같이 쓸 수가 없고,
그럼 실형이면 항상 법정 구속이냐? 법정 구속은 뭐냐면 이 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고 구속 재판을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을 마치 원칙처럼 좀 많이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최대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하자, 이렇게 돼서 불구속 재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선고를 했다라는 거는 판사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확정될 때까지 놔둘 것이냐? 유죄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는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유죄 판결을 한 다음에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가 2심, 3심에서 혹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3심에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줄었구나. 그리고 내가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판결이 확정되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걸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높아지죠. 좀 구속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를 하고 그 직후에 법정에서 구속을 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라고 이름이 붙인 겁니다. 그럼 법정 구속을 안 하는 때도 있느냐? 있어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하는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형이 좀 경하면서, 그러니까 징역 선고인데 실형 선고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는 이제 형이 좀 가볍거나 아니면 형이 무겁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다퉈서 그래, 나는 유죄 심증이지만 그래도 한번 판단 받아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변호사가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도 상당히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형인데 법정 구속을 안 한 케이스도 봤고요. 그리고 일반인인데 사기를 쳤는데 피해 금액이 그렇게 법정 구속할 만큼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더 해봐라 라는 취지로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실형은 집행유예가 안 붙었을 때 실형이 선고됐다라고 하는 거고, 집행유예가 붙으면 실형이 아니고, 실형인 경우에는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보도나 기사를 보실 때 좀 이해하시기 쉽겠죠? 요즘 TV 뉴스에는 구형과 선고, 실형, 집행유예, 법정 구속 이런 거를 오용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워낙 이제 많이들 지적을 받고 또 문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도 종종 있고, 인터넷 기사 중에서는 오류가 있는 기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옛날에 제가 법조인이 되기 전에 이제 어릴 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헷갈렸던 것 같아요. 피고나 피고인이냐 그런 것들, 실형이 뭔가 법정 구속이 뭔가 징역 몇 년이라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또 기사가 났는데 징역 몇 년으로 바뀌어 있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